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진교랭아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조금 애매했던 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일단 기관계가 오늘 열심히 좀 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 기관계가 좀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환율을 꼭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조금 환율을 안정을 시켜야겠다 약간 이런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이렇게 내려온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장 끝날 쯤에 다시 또 밀어 올리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고요. 1,400원 또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 꾸준하게 체크를 조금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9월에 FOMC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은 0.75%를 올리는 걸 얘기하고요. 울트라 스텝은 1%를 네, 금리 인상을 하는 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지 시각으로 20에서 21일 열려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네, 아주 관건이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곤두서 있죠. 그래서 약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하다가 네, 요게 이제 금리가 이제 딱 결정이 되면 네, 그때 되면 이제 또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기사를 계속 꾸준하게 체크를 조금 하시면서 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끝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미국 주식도 약간 당황한 거죠. 그래서 미국 백신주가 시총이 14조 원이 증발을 했대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아주 그냥 날아올랐고요. 한마디 날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 종료 발언의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 또 엔데믹 일상 복귀 이런 주들도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조금 움직이신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대유행이 끝났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백악관은 비상사태를 지속할 거다. 4차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약간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미국이 그렇다고 하니까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우리나라도 근데 조금 같은 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도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얘기를 했었죠.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군을 투입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략적인 이 모호성서 중대 변화라고 지금 기사가 떴는데 일단 좀 내려와서 보시면 2021년 8월에는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있잖아요. 나토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한국, 대만,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다음에 2021년 10월에는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기로 약속했다. 2022년 5월에는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 개입 가능성은 미국의 약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9월 18일 날 중국의 공격이 있다면 대만을 방어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거듭 방어 의지를 계속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에 조금 더 안 좋은 어떻게 불씨 이런 것들을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당연히 중국은 화가 났죠. 우리는 하나의 중국인데 감히 미국 니네가 우리 중국을 건드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 용납 못한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만은 안보 재확인에 감사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장 차이가 굉장히 분명하고요. 대만은 아무래도 미국 쪽인 것도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7함대 사령관이 얘기하기를 중국이 대만의 봉쇄를 또 다시 감행할 시에는 국제사회가 개입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달에 이렇게 중국군이 이렇게 쫙 이렇게 4일부터 대만 포위 군사훈련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기를
대만 포위 군사훈련 중국이 하면 국제사회가 개입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대만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대만 입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이 니네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방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자주 국방 강화가 먼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 당연하죠. 그쵸.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준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든가 봐요. 네, 시진핑 3년임 당대에도 증시를 못 띄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중국의 국영 기업도 디폴트 위험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중국발 침체 위기 확산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부동산 부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힘들지 않게 겠는가. 그리고 중국 국영기업도 파산 위기가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공급망 안전 유지 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경제 발전의 법팀목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미국이 반도체를 굉장히 이렇게 억제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를 계속 끊임없이 체크를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년임이 됐을 때 어떤 식의 얘기들을 할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네, 거의 된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별 특별한 일 없으면 진짜 거의 한 99.9%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체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기사가 있나 봤더니만 일단 요거예요. 네, 지금 북한과 물밑 대화도 없고 채널도 없고 뭐 이뤄지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북한이랑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무슨 사이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 솔직히 힘들 것 같고 약간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요런 거 있잖아요. 네,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북한도 우리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대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한번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서 기사를 가지고 와봤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확 줄었다가 19,000명까지 떨어졌다가 살짝 다시 올랐어요. 네, 47,000까지 올랐는데 뭐 요거는 엄청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를 미국도 팬데믹 끝났다라고 지금 바이든이 얘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막 다른 관련주들이 막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내 마스크나 입국 검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완전 해제해도 되지 않겠는가 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아직 정부에서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진짜 될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뭔가 기대감의 주식이 오를 수는 있으나 꼭 또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테마주를 엮여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끝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들고 있는 게 코로나 관련주다 하시는 분들은 잘 정리를 하셔야겠죠. 네, 이런 얘기들이 오갈 때 이미 막 떨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가을에는 코로나 누르고 독감 유행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아 보호책이 시급하다. 네,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약간 이게 지금 코로나와 달리 독감 같은 경우는 면역 공백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요거가 지금 3년 만에 유행 주의가 떴대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이들이 열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독감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책이 아주 그냥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만약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면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유행 감소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었는데 이제 겨울 이후에 다시 또 재유행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이제 의미도 들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주간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이런 게 모두 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사를 꾸준히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0.52% 상승을 했고요. 다행입니다. 상승을 해가지고 저는 또 막 계속 떨어질 건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래서 2367.8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도 보셔야 될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더, 네, 조금 상승했죠. 1.12% 상승을 했고요. 760.3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요렇게. 원래 요런 추세가 있었는데, 요 추세 깨고 지금 하락하는 추세로 됐고, 장대 음봉에서 중간에 머물러 있지만, 언제든지 내려 꽂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그냥 쭉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공포감에 그냥 막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때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체크를 하셔야겠죠. 뉴스나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 동안에는 에너지 관련 해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데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미리 조금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은 이렇게 오늘 조금 상승 마감하면서 끝났는데 내일이랑 또 이번 주 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두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매매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관망을 조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FOMC 회의하고 난 이후에 달려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 예수금 굳이 날리지 말고 가만히 있자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네, 그런 상태이고요. 뭐 다른 종목들도 뭐 그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더라고요. 빅텍 같은 경우도 어제는 조금 움직였지만 오늘은 뭐 그렇게 움직임이 있지 않았고요. DKD 다행히도 요런 추세를 나름 지키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지켜보다가 네, 대응을 조금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가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24에서는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다시 좀 잘라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조금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니온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좀 싸우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은 그렇게 뭐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긴 조금 애매하죠. 1%, 1.8% 정도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런 장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계좌 어떠신지 궁금하고 점점 주식 시장을 많이 떠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대응하기도 힘들고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막, 오늘은 주식을 굳이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굳이 장이 안 좋은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오늘 장을 굳이 봐야 되나? 네, 근데 뭐 일단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보고 있긴 하지만, 네, 뭐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가지고, 이런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약간 경험치로 쌓여가지고, 아, 이제 요럴 때는 요렇게 조금 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오늘 같은 장은 치고 빠지는 장이니까, 단타가 안 될 것 같은 날은 안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이 오늘은, 회의가 뭐가 있다고 하니까, 수급이 오전엔 좋다가 오후에는 자빠지는구나.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저의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보기 싫은 날도 계속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경험치가 잘 돼가지고 네, 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 쉬운 줄 알고 달려들었다가 지금 다들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FOMC 회의 때문에 뭐 수급이 뭐 그냥 이렇게 막 관망하는 혹은 뭐 약간 단타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막 이렇게 막 좀 올렸다가 막 확 던지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대진교 은행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